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실습 동영상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실습 동영상 중에서 뭐 어떤 동영상이 있었죠? 부피 측정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항상 이 보고서 종이를 받으면 선생님은 이름을 쓰고 김동훈 이름을 쓰고 오늘 촬영하는 날짜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을 쓰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피 측정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실습기구의 사용법과 눈금 읽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려는 실습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실습기구들의 올바른 사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실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피 측정하는 기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선생님은 지금 했었어요. 어떤 거? 피펫과 뷰렛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에는 피펫 사용법과 뷰렛 사용법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그래서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그때도 실습을 할 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실습 기구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피펫, 뷰렛, 피펫 휠러라고도 얘기하고 피펫 필러라고도 얘기해요. 피펫 써줘야지. 피펫 휠러라도 얘기하기도 하고 피펫 필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피펫 휠러, 피펫 필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습했던 거는 피펫과 뷰렛, 피펫 필러를 가지고 눈금 읽기와 사용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의사항이 뭐였죠? 유리기구이기 때문에 깨짐에 주의해야 돼요. 깨짐에 주의하고 눈금 읽기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피펫으로 이제 위험한 물질을 만질 때에는 취급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하고 손에 묻거나 이런 거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꼭 피펫 필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용액을 위험성 물질을 만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눈금을 맞힐 때는 뭘 맞춘다고 했었죠? 메니스커스를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이 메니스커스라는 게 뭐냐면 눈금에 용액의 둥근 바닥이 이렇게 닿게 하는 거. 요 둥근 바닥 빨간색으로 여기 둥근 바닥이 메니스커스라고 했었잖아요. 메니스커스. 요거를 맞춰줘야지 이제 실험기구를 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니스커스 맞추는 거는 웬만한 유리기구들은 다 맞춰야 해요. 웬만한 유리기구 위에 나와 있겠지만 여기 보면 피펫, 뷰렛, 메스 실린더 여긴 없지만 뭐 삼각 플라스크, 메스 플라스크 등등등등 다 눈금이 있는 거라면 이 메니스커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법을 그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했었어. 실습을 동영상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피펫과 피펫 필러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 피펫 필러 같은 경우에는 밸브가 총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 요 부분 4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 부분을 눌러서 공기를 빼고 그럼 여기 공기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S 부분을 눌러서 용액을 빨아들이고 이 부분을 알파벳 E 부분을 눌러서 용액을 배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여기 나와 있겠지만 뭐 피펫 필러를 피펫과 연결시키고 A를 눌러서 피펫 필러의 D 안에 공기를 제거하고 피펫의 용액을 담근 후 S를 눌러 필요한 만큼 용액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용액을 옮길 때는 E를 눌러 배출을 한다. 그리고 그 피펫 끝에 여기 피펫 끝에 용액이 나오면 그 여기 옆에 고무마개를 눌러서 잔량을 모두 없앤다라는 걸 동영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습 동영상을 보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펫과 피펫 필러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뷰렛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뷰렛에 대한 내용. 그래서 뷰렛 같은 경우에는 스토콕이라고 나와 있는데, 코크, 혹은 잠금 밸브 등등등등. 이 밸브를 이용해가지고 용액을 배출하거나 용액을 담아둘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주의해서, 메니스커스를 주의해가지고 눈금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실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우리 이 피펫 필러 같은 경우에는 눈금을 읽었잖아요. 뭐 1mm 때 어떻게 읽어? 1mm. 한글로 쓸게요. 이제 읽는 방법이니까. 1 굵기가 너무 굵나? 1 밀리, 뭐 2 밀리, 3 밀리, 4 밀리, 5 밀리 이런 식으로 눈금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피펫은 어떤 피펫이었죠? 피펫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피펫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하고 뭐? 피펫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메스 피펫과 홀 피펫이 있다고 했잖아요. 홀 피펫. 메스 피펫 같은 경우에는 눈금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피펫을 얘기했었고, 홀 피펫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펫? 눈금이 이렇게 있었고, 홀 피펫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볼록했었잖아요. 볼록해가지고, 예, 홀 피펫. 그래서 홀 피펫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용량밖에 못 재요. 그래서 여기에 뭐 50ml 혹은 25ml 이렇게 한 가지만 할 수 있는데, 메스 피펫 같은 경우에는 5ml, 뭐 10ml, 뭐 1ml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한 게 메스 피펫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피펫에 대한 사용법을 다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리고 뷰렛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뷰렛에 대한 얘기는 그때 했었는데, 동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첫 번째 처음 뷰렛에서는 이제 몇 밀리였죠? 0밀리였잖아요. 0밀리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0밀리에서 10방을 떨어뜨리니까 몇 밀리가 됐죠? 0.5 밀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수치가 얼마가 다? 0.5 밀리다라는 거를 확인했었죠. 그리고 2회차는 어디서 시작했죠? 처음 눈금이 0.5회잖아. 0.5 밀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10방울 떨어뜨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죠? 1밀리까지 이동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줄어든 숫자는 얼마? 0.5 밀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세 번째 3차 시에도 3차 시에는 이제 어디에서 시작을 했었죠? 1밀리에서 시작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10방울 떨어뜨리니까 1.5밀리까지 이동을 했었잖아요. 보니까 줄어든 수치도 마찬가지로 0.5밀리였고, 동영상에서 우리가 실습을 같이 했을 때, 그래서 평균 값을 내보니까 줄어든 수치는 0.5밀리라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방울의 양도 계산이 가능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데 열 방울은 얼마를 움직였죠? 0.5ml를 움직였죠. 아, 단위도 다 쓸까? 열 방울은 0.5ml를 움직였죠. 그럼 한 방울은 얼마를 움직였을까? 비례식. 그래서 비례식이 세워지면 가운데 거부터 곱하고 멀리 있는 거 곱하고, 가운데 거 곱하면 0.5하고 1을 곱하면 얼마죠? 0.59. 10하고 x를 곱하면 10x. 계산해야죠. 어떻게? x값만 날개여야 되니까 10분의 1을 양쪽에다가 곱해줄게요. 아, 곱했더니만 x는 얼마다? 0.05다. 아, 한 방울, 1방울이 얼마다? 0.05 밀리리터다. 그럼 다른 말로는 두 방울일 때는 얼마다? 두 방울일 때는 0.1 밀리리터라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좀 지우고 정리를 하는 건데 우리 비례식은 계산했어요. 방금 전에 계산을. 그래서 정리. 아, 한 방울은 좀 크게 써야지. 1방울은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니 얼마다? 0.05 밀리리터였고 두 방울은 0.1 밀리리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봤어요. 그래서 비례식 세워가지고 한 방울의 양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계산했죠? 이거 지워야지. 계산했죠?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했고,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 우리 주의사항 알고 있죠? 어떤 걸 알고 있죠? 우리 이 피펫하고 뷰렛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 유리기구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사항, 유리기구기 때문에 파손에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뭐? 메니스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 메니스커스를 맞춰 측정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으로 이미 실습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설명도 선생님이 다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채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도 비례식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비례식 뭐? 열 방울은 얼마를 움직였죠? 0.5mm. 한 방울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비례식은 가운데 것부터 곱하고 멀리 있는 거 곱하고, 가운데 거를 곱하면 0.5가 되는 거고 멀리 있는 거 곱하면 10x가 되는 거고, 그래서 x값만 남겨야 되니까 양쪽에다가 얼마를 각각 10분의 1씩 곱하면 여기는 0.05가 되는 거고 여기는 x가 되는 거고, 이쁘게 쓰려면 x는 0.05다. 아, 그랬더니만 한 방울일 때 얼마다? 한 방울일 때 0.05 밀리리터다 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도 다 했고 주의사항 두 가지도 다 썼고, 그리고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초자기구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죠? 초자기구 사용이 어려웠다. 왜 어려웠냐? 메니스커스 맞추기가 힘들었다. 메니스커스 맞추기가 힘들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느낀 점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보고서를 이렇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부피 측정 기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완료해 봤어요. 이상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